알고는 싶은데 읽기에는 바쁜 우리를 위한 독서 대행 콘텐츠 직독잡설 시작합니다. 자, 직독잡설 2부를 시작하겠습니다. 1부에서는 티파니와 벤츠 등 우리가 각자 좋아하는 브랜드가 어떻게 이 작가가 말하는 9가지 법칙을 쓰고 있는지 훑어봤습니다. 자, 백 기자, 2부에서는 어떤 얘기를 나눠볼까요? 지금까지는 시각화에 관한 얘기를 했잖아요. 보기 좋은 떡이 먹기에도 좋다. 이 문장처럼 좋아 보이는 것들의 비밀은 색깔이랑 빛, 각도나 거리 등 어떤 구조적인 시각화에 대해 이야기를 좀 드렸었죠. 아까 남궁민 기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DP. 특히 이제 심리학에서 맥거크 효과라는 게 있어요. 이 책에서 나오는데 우리 시각이 생각보다 더 중요하다는 걸 나타낸 실험인데 네. 예를 들어 영상에다가 네. 입모양인 우우우우우를 하는 입모양을 영상을 틀어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소리를 안 보여주는 거죠. 근데 다른 소리를 들려주는 거예요. 나 이렇게. 그러면 사람들이 다 그거를 청각인데도 불구하고 그 시각에 맞춰서 약간 우라고 더 듣는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시각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생각보다. 그 인터뷰 영상도 영상 안 나오면 엄청 알아듣기 힘들잖아요. 한국어도.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청각이 우리는 시각뿐만 아니라 뭐 다른 것들이 되게 많이 우리한테 영향을 미친다고 하지만 시각이 정말 되게 중요하고 특히 어떤 물건을 사거나 아니면은 뭐 어떤 것을 좋아 보이게 하는 데 있어서는 그런 시각화가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이게 시각만 다는 아니잖아요. 그런 거. 그렇죠. 저도 책을 읽으면서 약간 갸우뚱했던 부분이 브랜드의 어떤 성공이 조금 단순화해서 표현되는 듯한 느낌을 받는 거예요. 단순화했다는 게 뭔 뜻인가요? 그러니까 어떤 브랜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아니면은 소비자들에게 좋아 보이기 위해서는 너무 많은 것들이 필요하잖아요. 예를 들면 변수들도 되게 많고 근데 여기서는 뭐 색깔이랑 온도, 빛 등의 시각화만 잘하면 된다. 뭐 이 브랜드가 성공한 이유는 색깔 때문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스타벅스가 성공한 이유는 사이렌이라는 이너 캐릭터를 되게 잘 잡았고 그 초록색이라는 색을 5대 20대 70의 비율 75. 네. 5대 20대 75의 비율로. 5대 25대 70. 제발 기억 좀 해세요, 제발. 두 번째야. 거의 맞긴 하지만 뭐. 예를 들어 스타벅스가 성공한 이유는 사이렌이라는 이너 캐릭터를 잘 잡았고 초록색이라는 색이 5대 25대 75라는 비율에 맞춰서 활용이 잘 됐고 또 뭐 커피숍 내부의 조도가 편안한 분위기에 맞췄기 때문이다. 이런 식의 설명이 너무 약간 지나친 단순화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여기서부터 좀 2부 내용은 조금 들어가는데 그게 네. 제가 좋아하는 스타벅스 같은 경우에는 저는 스타벅스 되게 좋아하는데 그 이유는 파트너들한테 있거든요. 파트너? 그분 일하는 분들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여기서는. 맞아요. 실제로 그분들이 다 알바가 한 명도 없고 다 정직원이라면서요. 그러니까 그래서인지 되게 친절하거든요. 그분들은. 그러니까 음료를 쏟으면 새로운 음료를 값을 안 받고 만들어준다거나 약간 그런 서비스의 힘이 분명히 스타벅스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스타벅스를 분석해둔 책이 진짜 많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사람들은 왜 스타벅스로 가는가? 스타벅스 웨이, 뭐 스타벅스를 벤치마킹하라 이런 스타벅스의 마케팅에 관한 책을 너무나 많은 서적이 다루고 있는데 저는 예전에 그냥 제가 우연하게 읽었던 책이 How Starbucks Saved My Life 어떻게 스타벅스가 내 인생을 살렸는가라는 책이었는데 네. 찾아보니까 뭐 한국에선 땡큐 스타벅스 이런 제목의 책으로 번역이 됐더라고요. 아무튼 이 책이 실제 얘기인데 스타벅스의 파트너로 일하면서 되게 나이 드신 분이 느낀 점을 일기처럼 서술했는데 제가 엄청 예전에 읽고 감명을 받은 후에 전 세계 어디를 가서도 저는 그 이후로 스타벅스만 찾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결국 스토리텔링과 약간 그 브랜드 가치의 힘인 거죠, 결국. 스타벅스는 여행 가면 그 가치를 다 알게 되는 게 다 똑같죠. 돌아다니다가 스타벅스 간판이 보이면 이제 드디어 맞아. 출시. 그래서 제가 그 생각했어요. 교회 다니는 분들이 어디 가서 교회 십자가 보면 마음의 안정을 얻듯이 현대인들은 어딜 가서 스타벅스 로고를 보면 마음의 안정을 얻을 수 있어요. 맞아요. 뭔가 익숙한 어떤 게 있으니까. 예를 들면 제가 보라카이 갔을 때 보라카이 너무 좋은데 그런 아무래도 관광지고 좀 동남아고 그러다 보니까 좀 약간 낙후된 곳들이 많은데 가다가 딱 스타벅스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기 들어가면 내가 아는 그곳이다. 딱 느낌이 들어가면 커피 맛도 똑같고 뭐 어지간하면 색상 배치도 똑같고 맞아요. 그 분위기 똑같고 근데 스타벅스가 진짜 대단한 게 전 세계 어디나 똑같은 게 스타벅스가 1년에 쓰는 원두가 진짜 갈아서 쓰는 거 이렇게 판매하는 거 말고 갈아서 쓰는 게
대한민국 수입량의 한 비슷한 절반 정도 대한민국이 쓰는 모든 원두량에. 진짜 많이 쓰는. 근데 그게 대단한 게 스타벅스는 최고급 원두만 쓰거든요. 그럼 세계 최고급 원두를 대한민국이 먹는 양만큼을 전 세계로 매년 공급하고 있는 거예요. 맛이 다 똑같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엄청 대단해. 커피는 진짜 해보면 요즘 취미가 커피가 돼가지고 맞아. 이렇게 저렇게 해보는데 홈에서. 조금만 다 달라요 맛이. 근데 맞아. 그거를 전 세계 어딜 가도 맛이 똑같으니까 거의 대단한 거죠 진짜. 근데 진짜 그게 맞는 게 저도 1학년 때 뉴욕으로 배낭여행을 떠난 적이 있었는데 네. 8주를 갔는데 4주 동안 돈을 다 쓴 거예요. 그래서 남은 4주 동안 돈이 없는 거예요. 네. 진짜로 돈이 너무 없어가지고 네. 막 너무 불쌍하게 막 그렇게 보내는데 스타벅스에만 가서 그렇게 죽치고 앉아 있는 거야. 너무 춥고 너무 배고프니까. 근데 외국은 스타벅스에 죽치고 있는 게 힘들던데. 나 호주 가서 스타벅스 들어갔더니 네. 와이파이를 써야 되잖아요. 누구나 카페가 있으려면. 네. 그 영수증이 나오고 거기 코드를 입력해 주는데 그걸 입력하면 와이파이를 1시간 쓸 수 있어. 1시간. 너무 아, 치사하다. 시간제예요? 네. 뉴욕은 그 정도는 아니었어. 그래도 호주는 그래서 너무 야박한 거예요. 너무 갔더니. 야박하다. 그래서 그거 다 쓰면 또 사서 또 영수증을 받아야 돼. 하려면. 근데 그 스타벅스에 오래 앉아 있는 사람이 나하고 노숙자뿐이었어. 노숙자. 진짜로. 제가 옛날에 그래요? 한국에 스타벅스 인기 있는 이유를 생각해봤는데 한국은 공원이 발달하지 않았잖아요. 왜냐면 데가 없는 거죠. 갈 데가 없으니까 공원을 카페가 대신해 주는 거야. 근데 그거는 이제 많은 그저 건축학자들도 그렇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유현중 교수가 예전에 그 카페를 우리나라에서의 카페의 지위는 초단기 임대업이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개인의 공간이 우리 집이고 공공장소는 예를 들어서 우리의 일터나 이런 데라면 그 중간에 있는 어딘가가 없다 전무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외국은 뭐 공원도 많고 이렇게 그 도시라고 해도 광장도 많고. 그렇죠. 광장이 그러니까. 있고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런 게 전무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 만남을 카페에서 만난다는 거죠. 한국은 날씨가 너무 그거잖아요. 한국은 날씨가 영하 20도부터 영상 35도까지 영상 40도까지 나간 나라인데. 에이, 그치만 파리도 그래요. 에이, 근데도 광장이 엄청. 거기는 엄청 기후가 온난하죠. 그래도. 그래요? 파리가요? 파리 에이, 진짜 추운데? 아니 60도 격차가 나요. 나요. 그 정도 나지 않아요? 미군 해병대 사령관이 한국에서 절대 미군 빼면 안 되는 이유가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한국 같은 훈련지가 없다는 거예요. 한국 전 세계에서 너무 날씨적으로? 한국에서만 있으면 산도 있지, 그리고 춥지, 덥지, 눈 많이 오지 다 한다는 거예요. 근데 영국도 그렇게 치자면 영국도 맨날 이제 편서풍 때문에 비 축축 오고 맞아요. 춥고. 중국도 엄청 심해요. 중국은 땅이 그렇게 넓은데 그러면 당연히 그거죠. 아니 북경만 해도 엄청 심하다고요. 아무튼 스타벅스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제 이 책도 이제 마지막 장에 가서 이제 가치의 힘을 이야기하는데 이제 교보문고의 그 긴 테이블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 기업의 철학이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이제 마지막 장에서 하는 거죠. 근데 이거 제 생각에 앞에 5가지는 이분의 전문 분야잖아요. 그쵸. MD고 이분은 진열의 달인이니까. 그쵸. DP. 그 외에 뭔가 그 아까 말한 스토리텔링. 다양한 요소들은 자기의 주전공이 아니고 하니까 여기에 다 넣은 거야 그냥. 그런 뭐 유통이나 이런 뭐 품질 관리나 이런 거는 맞아요. MD의 영역이 아니잖아요. 그거는 예를 맞아요. 들면 거긴 그냥 같이 다 넣었어. 그러니까 DP에 관련된 거는 이 책에서 다 다뤘는데 사실 이제 가치의 힘이 되게 중요한데 네. 그 얘기는 한 장에 되게 짧게만 다루니까 전 그게 좀 아쉽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교보문고 긴 테이블 놓을 때는 되게 말이 많았던 그 긴 테이블 아시죠? 네네.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실제로 이제 사람들이 와서 책을 읽고 거기에서 그 다음에는 실제로 살 때는 그걸 자기 읽던 책을 놓고 새로운 책을 사가서 맞아. 읽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출판업계에서는 그렇게 책이 너무 해지고 사람들이 안 보니까 미치겠다는 그런 말이 맨 처음에 많았었거든요. 그때 출판업자들이 엄청 욕한 게 그렇게 문제가 된 책은 반품을 한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 양아치지 근데 그거는. 그러니까. 근데 그 뭐 개선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개선이 됐던 것 같아요. 다 견본이라는 스티커를 좀 붙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 근데 그 정도는 오히려 아니다. 책 좋아하는 분들이 싫어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맞아요. 뭔가 서점의 분위기가 망친다. 그래서 자꾸 뭐가 생겨요. 처음에는 뭐 3권까지 볼 수 있습니다 하다가 요즘 1권을 무조건 해야 되는 걸로 바뀌고 뭐 얼마 이상 앉는 거 안 좋다 뭐 이런 것도 붙어 있고. 교보문고가요? 네. 거기 책 여러 권 갖다 놓으면 안 돼요. 요즘은. 그래 막 책을 막 쌓아두는 분들이 그래. 있었으니까. 그리고 예를 들면 여러 개를 가져와서 거기다 올려놓으면 내가 가져갈 수가 없잖아요. 찾으러 가면 없잖아요. 그쵸. 그리고 또 이제 막 공부하러 오는 친구들도 있고 하니까 그러니까.
근데 그래도 그 오히려 뭐 책이 사람을 만든다 그게 교보문고 철학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게 반영이 돼가지고 사람들한테 경험을 줬고 또 매출이 늘었다고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거기에 가가지고 책을 읽는 경험을 한 사람들은 이제 교보문고를 가는 걸 즐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다른 곳보다는 교보문고에 가서 책을 사고 온라인으로 산다고 하더라도 그 기억이 있으니까 그렇죠. 교보문고 온라인으로 사는 거고. 저는 전 직장이 그 교보문고 딱 광화문 그 광장 바로 한가운데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광화문역 바로 옆에 있었어요. 동아일보 사옥 옆에 있는 회사였는데 딱 점심시간에 밥을 그냥 안 먹고 오늘은 그냥 광화문 교보문고 가 있어야겠다 해가지고 가서 책을 한 권 보다가 보통 자는 경우가 많아요. 30분 정도 자는데 엄청 많아요. 저 같은 직장인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거기 와가지고 교보문고 와가지고 자고 근데 또 그 사람들이 다 직장인이니까 또 퇴근하면 책을 거기서 사요 또. 그러니까 뭔가 그냥 뭔가 하나가 된 그 직장인들에게 광화문 직장인들한테 그런 게 있어. 너무 피곤하니까 거기서 자는구나. 거기서 점심 때는 자고 퇴근할 때 책을 사요 그래도. 그리고 이제 지하철 타고 집에 가는 거지. 그래도 사니까 좋네요. 그러니까요. 뭔가 그런 가치라고 하면 그런 거 뭔가 생활 밀접 그런 게 있죠. 그래서 이제 제가 좋아하는 브랜드인 티파니 얘기로 다시 돌아와가지고 그 마찬가지인데 티파니라는 보석상이 언제 유명해졌는지 다들 아실 거예요. 그 아니에요? 영화. 오드리 헵번? 맞아요. 티파니의 아침? 그 스타일의 아이콘인 오드리 헵번이 나오는 영화 티파니에서 아침을 그 영화가 흥행하면서 더 유명해지게 됐는데 영화 안 봤죠? 전 안 봤습니다. 윤상현 기자 안 본 거 알아요? 네. 남궁 기자 봤어? 저는 근데 부분만 봤어요. 옛날 영화들은 대사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리고 옛날 영화들은 이게 시각 효과가 화려하지 않다 보니까 대사가 엄청 많아요. 오드리 헵번이 시각 효과죠. 그러니까 그 막 마블처럼 쫄쫄 입고 다닐 수가 없잖아요. 또 그런 거는 요즘 영화는 대사가 짧잖아요. 그래가지고 아무튼 이 영화에서 사랑 얘기예요. 이 영화도 결국에 네. 오드리 헵번이 그런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그 이렇게 에스코트 같은 역할이거든요. 약간 쇼핑 도와주는 건가요? 아니요. 에스코트가 뭐야?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러니까 뭐 남자들 에스코트하는. 약간 접대? 약간 접대부 같은 느낌의. 그런 거였어요. 아니 되게 그런 영화인지 몰랐어. 그러게요. 네, 그런 거 아니에요. 약간 그러면은 파티광에 약간 돈 많은 남자들 이렇게 같이 놀고 약간 이런. 그럼 티파니가 접대하는 분들이 쓰는 브랜드였던 걸로 광고가 된 건가? 거기서 근데 워너비 아이템인 거구나. 그래서 그쵸. 그러니까 그거를 쓰는 티파니를 하는 장면은 없어요. 그러니까 티파니 보석을 사거나 이런 장면이 하나도 없고 네. 그냥 맨 처음 장면이에요. 그 영화에 뉴욕의 한 거리에서 그 티파니 보석상에 딱 그 유리를 바라보면서 엄청 새벽에 오드리 헵번이 바게트 빵하고 크루아상인가 하고 커피를 딱 들고 네. 그거 티파니 그 매장을 바라보면서 아침을 먹는 거예요. 그때 그 스타일이 되게 두고두고 회자되는 그 스타일, 그 머리 업하고 올린 머리와 선글라스 딱 끼고 그 블랙 드레스 딱 입고 그 진주 목걸이인가? 그거 딱 하고. 어쩌면 그 영화에서 티파니 그걸 못 샀기 때문에 더 뭔가 여운이 있지 않을까? 뭔가 그 창 건너로 열망하는 것만 딱 그런 이미지가 거죠. 남았잖아. 그런 이미지인 이렇게 거죠. 만약 손에 꼈으면 이게 뭔가 좀 그 로망이 깨져버리는데 그건 재미가 없는 거죠. 맞아. 그럴 수 있겠다. 근데 그게 다였어요. 그 티파니가 나오는 게 그게 다였는데 그게 이제 오드리 헵번의 스타일 아이콘이라는 그 이미지하고 결부가 되고 또 약간 그 영화가 영원한 사랑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진정한 사랑을 찾는 내용이에요. 그 사랑이라는 가치라는 걸 다 잡게 된 어떤 그런 스토리텔링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아까 오프닝 때도 얘기를 했지만 모든 이제 여자들이 모든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여자들이 다이아는 티파니, 프로포즈링은 티파니 약간 이런 그런 윤상원 기자 왜 이상한 표정 짓죠? 아니 진짜인가요? 네, 맞아요. 아 그래요? 그런 거 있어요. 일본 그런 거 있어요. 이게 티파니가 엄청 성공한 여러 성공 케이스가 있었지만 이거를 마치 코카콜라가 전 세계로 퍼진 것처럼 전 세계로 퍼진 역사가 있는데 일본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일본도 이 문화가 확실한데 일본 딱 그게 있대요. 월급의 3배 가치의 반지를 사줘야 된다. 미국에서 원래 유행한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케팅이 성공한 거예요. 근데 제가 듣기로는 미국에서가 2배였는데 일본은 넘어서 그 3배가 됐대요. 우리가 미제놈들보다 더. 그러니까. 근데 이게 사람이 진짜 웃긴 게 티파니 브랜드의 힘인 게 그 인조 다이아 만들잖아요. 그 탄소를 엄청난 고압으로 누르면 다이아가 만들어지는데 그렇죠. 물리학적으로는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차이가 없는 거예요. 천연 다이아나 그 인조로 만든 다이아나 네. 아예 큐빅? 똑같아요. 아니 큐빅이 아니라 진짜 그냥 압력을 가해서 다이아도 탄소 덩어리거든요. 네. 그럼 흑연을 압력을 엄청 가하면 이것도 인조 다이아가 되거든요.
이 두 개를 놓고 보면 그건 어디서 만드는데요, 인조 다이아는? 많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게 100만 원이잖아. 이거 가격이 비교가 안 돼. 엄청 저렴하거든. 그 압력만 가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이걸 깎아놓으면 아예 똑같아. 그러니까 10분의 1 이하 가격이거든. 근데 그건 너무 인조적인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티파니의 힘인 거지.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그 1,000만 원짜리 반지를 누가 사달라고 해. 근데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완전히 물리적으로 똑같은 거다. 근데 이거 100만 원짜리다. 그럼 우리가 100만 원짜리 생각 맞지 않냐면 그럼 결혼해야겠어요? 안 되겠지. 아니 그거 너무 가성비를 따지는 사람 같다. 그러니까, 사랑에 있어서. 그러니까 이게 바로 티파니의 힘이라는 거. 브랜드의 힘이 그 900만 원의 갭을 메워준다. 아, 그러니까 결국 그 사랑이라는 게 가성비를 안 따져야 되는 게 사랑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무모한 그걸 해달라는 거잖아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많은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웃기잖아요. 이게 인조 다이아가 아예 똑같다는 거야. 아예. 근데 다이아도 등급이 다 있는 건 알죠? 깎기 따라 다른 거 아니에요, 결국? 어머, 아니에요. 투명도 아니에요? 투명도와 그렇죠. 색깔 얼마나 하얀색에 가까운가. 그게 뭐가 있다는데 그 또 트렌드가 바뀌어서 BBS 그래. 그 노래 있죠. 그것도 다이아 다 등급을 따져가지고 한 그 BBS 베리베리 스페셜인가 뭔가 그거예요. 이게 바로 좋아 보이는 것들의 비밀의 또 한 가지죠. 그레이드를 자꾸 나누고 등급을 나누고. 사람 진짜 웃긴 게 뭐냐면 애플에서 100만 원 이하 핸드폰을 내니까 안 사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요. 그걸 그 개도국에 팔려고 냈는데 잘 안 팔린 거예요. 50만 원짜리 아이폰을 냈는데 안 산대요 사람들이. 100만 원짜리 사겠다 난 아이폰 사도. 맞아요. 그래서 그 백화점도 다 등급이 있잖아요. 뭐 현대백화점이나 롯데백화점 다 등급이 있잖아요. 그 등급을 맞추려고 전화가 그렇게 온대요. 저 얼마 남았어요? 저 올해 그거 달성하려면 얼마 남았어요? 이렇게 전화가 온다고 하더라고요. 참 그래서 그런 돈 버는 일이라는 게 참 남의 돈 버는 게 어려운 것 같기도 하고 또 그런 거 보면 쉬운 것 같기도 하고 잘 알아야죠. 그런 거 하려면. 그렇죠. 아무튼 이제 티파니 말고 벤츠 얘기를 해봐요. 윤상원 기자 벤츠 아무튼 왜 좋다고 벤츠를 하면 강매해요? 왜 벤츠를 강매해요? 그럼 제가 이게 벤츠를 좋아하는 분들 오면서 취재를 하는 얘기를 해보면 네. 그렇죠. 왜 벤츠냐? 벤츠 이미지가 뭐냐 했더니 딱 그거다. 제일 성공한 이미지다. 벤츠 타는 게 제일 벤츠가 롤스로이스가 아니고 그런 거랑 또 다르지. 뭔가 왜냐면은 롤스로이스 벤틀리 타는 사람들은 나 롤스로이스야라고 자랑할 필요가 별로 없어요. 이분들은 이미 약간 그죠. 성공했을 그 자체로. 근데 벤츠는 약간 손을 뻗으면 닿을 수 있을 듯한데 그 위에 있는 그런 느낌이라는 거예요. BMW 3 시리즈 이런 거는 직장인들이면 큰맘 먹고 살 수 있어요. 그쵸. 예를 들면 BMW 차량 같은 경우는. 근데 벤츠는 벤츠 C 클래스도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또 C 클래스랑은 또 다르죠. 다르지. 맞아요. C 클래스랑 그러니까 벤츠 C 클래스는 약간 소나타 같은 느낌이고. 그래. 그러니까 지금 벤츠 S 클래스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그 이미지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벤츠 타는 땡땡 이런 게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결국 내가 가진 걸 어떤 차로 과시하는 그런 욕망 같은 게 있는 거잖아요. 그 삼지창으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남국민 기자가 좋아하는 애플도 그 애플 감성 때문에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뭐 감성이라 우리도 아직 정의를 못해서 감성이라고 하는데 뭔가 그걸 사면은 이런 걸 느낄 수 있을 거란 믿음 그런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한 거는 스티브 잡스가 떠오르잖아요. 애플 하면은. 근데 그분이 약간 혁신 아이콘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만든 뭔가를 쓰면 약간 내가 혁신적일 것 같고 내가 약간 크리에이티브해질 것 같고 저는 막 그래서 애플이 좋거든요. 제 생각에는 애플은 만든 사람보다 애플을 쓰는 사람들 때문에 애플이 더 팔리는 거예요. 왜냐면 애플 하면 누가 써요? 디자이너 뭐 이런 셀럽들 예를 들면 뭐 유명 미국 셀럽이 맞아 연예인들 다 애플 쓰죠. 다 애플 쓰잖아요. 보면은 그 사람들 디자이너 영화배우 뭐 성공한 CEO들도 참 신기한 게 그분들은 이런 업무적으로 녹음을 많이 할 것 같은데 보면은 연락해 보면 아이메시지 쓰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맞아요. CEO들 연락해 보면 그분들조차도 그런 걸 쓰니까 뭔가 약간 사회적으로 성공하거나 뭔가 힙한 이미지를 가진 사람들의 전용 핸드폰 그런 사회적인 이미지를 반영했다고 볼 수 그쵸. 있겠죠. 아무튼 그 브랜드를 구성하는 스토리나 그런 가치관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 게 없는 브랜드는 오래 못 간다는 거죠. 제가 요즘에 좀 꽂힌 브랜드가 있는데 네. 향초 브랜드거든요. 향 브랜드예요. 시흐 트루동이라는 향 브랜드인데 프랑스 브랜드인데 시 뭐라고요? 그 밑에 보면 메이드 인 차이나고 이런 거 아니에요? 아니거든요. 시흐 트루동. 시우트르동 시흐 트르동. 그게 프랑스에서 이제 옛날에 왕실에도 납품이 되던 그런 초래요. 이게 뭐 프랑스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루이비통이랑 또 몇몇 그런 브랜드들한테 주는 약간 되게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브랜드에게 주는 그런 뭐라고 해야 되지? 도장이 있는 건가요? 네, 도장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이제
한계인데 그런 약간 왕실에서 막 이 초를 막 했다고 하니까 더 잘 팔리고 그런 전통이나 스토리가 있어야만 브랜드가 오래 히스토리죠, 가는 히스토리. 거죠. 몰스킨 수첩이 딱 전형적인 게 수첩이거든요. 몰스킨 알아요? 네. 알죠. 몰스킨 아시죠? 그렇죠. 몰스킨 쓰죠, 다 수첩을 그냥 써보면 사실 그냥 엄청 수첩. 실망스러운 게 많아요. 그 예를 들면은 옆에 보면 줄이 있으면 옆에서 보면 그 줄들이 쭉 이어져서 딱 이렇게 딱 안 맞아야 맞아. 되잖아요. 안 맞아요 요즘은. 그리고 마감도 엄청 별로고 그런데 왜 쓰냐? 그냥 그거 피카소가 쓰던 거고 뭐 누구 뭐 네, 정확히 얘기하면 뭐 헤르만헤세가 쓴 거고 퀄리티로 따지자면 양지 다이어리 퀄리티가 훨씬 좋지. 그쵸. 근데 맞아. 실제로 티파니도 루이비통한테 팔렸잖아요. 맞아. 그래서 엄청 그게 자존심 싸움 심했잖아요. 맞아요. 그 LVMH 그 루이비통 사장 이름 뭐였더라? 그 아르도노인가? 아무튼 그분이 엄청 그 티파니를 사고 싶었대. 그 LVMH가 유일하게 안 되는 라인업이 그 보석 라인업이었는데 맞아요. 티파니에서 엄청 배짱을 튕겼다는 보석이 거예요. 진짜 구리거든요. 그니까. 루이비통은. 그래서 한 방에 해결하려고 했는데 이번에 결국 했다고 하죠. 결국에 한 20조 원, 거죠. 수십조 원 주고 샀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아무튼 이 책이 이제 2016년에 쓰여졌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오래되기도 했지만 이제 여기서 언급되는 마노핀 기억나세요? 마노핀이 뭐야? 마노핀 그 지하철 이렇게 그러니까. 가다 보면은 그게 원래 지하철에 들어오기 전에는 되게 네. 큰 매장들이 있었거든요. 아 그래요? 나 그거 그냥 난 그게 아닌 줄 알았어. 그 종로 3가역 내리면 네, 맞아요. 지하철에 1,000원짜리 있는 그 머핀 팔고 맞아요. 하는 거잖아. 근데 그게 원래 이대 앞이 약간 그런 성지인 거 아세요? 뭐 처음 들어오는 브랜드들의 성지가 이대 앞이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제가 봤을 때 가늠자로 쓰는 것 같아요. 이게 성공할지 말지를 약간 여대생들이 워낙 그쵸. 트렌드에 약간 민감하니까. 민감하니까. 근데 이제 그 마노핀이 망했잖아요. 그러니까 반짝하고 막 유행을 엄청 했다가 싹 사라졌어요. 근데 그런 브랜드들이 되게 많거든요, 사실. 근데 이제 러쉬나 이런 애들이 살아남는 이유가 스토리인 거죠. 비건이나 뭐 채식주의자가 요즘에 계속 유행을 하고 있고, 뭐 그래서 맨 처음에 그러잖아요. 영국의 친구들이 모여가지고 뭐 허브랑 뭐 이런저런 뭐 유해하지 않은 재료로 동물 실험을 거치지 않고 샴푸나 이런 거를 만들었다. 그랬더니 그런 브랜드의 가치를 담은 그런 이야기들이 있으니까 러쉬는 뭐 지금도 잘 나가고 실제로 러쉬 스파 같은 게 막 생겨가지고 그런데 가면 막 명상 같은 거 막 같이 하자고 하면서 막 마사지 해주거든요. 그래요. 네. 압구정에 하나 있어요. 근데 진짜 웃긴 게 이태원에도 하나 있고. 프라이탁 같은 것도 보면은 그 쓰레기 재활용한 프라닥? 거잖아. 프라이탁. 프라닥이 프라닥은 거기도 맛있지. 맛있죠. 근데 거기도 엄청 마케팅 잘한 것 같아. 그러니까 프라닥 잘했잖아요. 일단 맛있기도 한데 프라닥은 아니 프라닥은 그 아직도 갑자기 프라닥. 더스트백에 넣어줘가지고 저는 아니 근데 프라닥이 그러니까 그 초창기에 그 뭐지 프라다한테 소송이 걸렸잖아요. 맞아. 맞아요. 아주 너무 기억이 나가지고 그래서 더 기억이 남는 거예요. 근데 그 소송은 정말 그 엎드려서 감사합니다 하고선 받을 수밖에 없는 소송인 게 그렇죠. 저도 그 기사 보고 알았거든요. 근데 맞아. 뭐야 뭐 하는 치킨집이길래 프라다랑 뭐 한판 붙은 거야 하는 거야. 치킨집이 프라다랑 붙었는데 얼마나 재밌어. 그러니까요. 근데 원래 얘기하려던 건 뭐예요? 프라이탁 알아요? 네, 뭐. 프라이탁 알죠? 프라이탁 알죠? 그 네. 유럽 브랜드인데 이게 진짜 말 그대로 그 쓰레기를 재활용해서 진짜 실제 쓰레기를 재활용해서 가방을 만든 건데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그 뭐 그 비닐이라든가 그러니까 뭐 처음 산업용 방수포 비닐이나 막 이런 거 같은 걸로 방수포. 만드는데 그래서 이게 막 진짜 그 때가 다 묻어 있고 갈려 있고 뜯어져 있고 막 그래요. 모양도 다 달라. 왜냐면은 맞아요. 다 폐기물로 만드는 거니까. 똑같은 모양으로 만들었어요. 근데 가격 진짜 비싸. 이거 에코백 하나에 뭐 몇십만 원 하거든요. 비싸네요. 근데 진짜 만져보면 진짜 때가 묻어 있고 그렇고 그리고 제가 봤을 때 막 투박하거든 엄청. 근데 이게 약간 그런 히스토리를 담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막 북유럽 감성인 거지. 북유럽 감성의 그 스트리트 패션인을 좋아하는 사람들한테는 딱 어울리는 맞아. 디자인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게 제가 지금 얘기하려는 거랑 약간 맞닿아 있는데 그런 브랜드의 가치를 담은 게 다음 세대가 훨씬 더 중요시 여긴대요. 그러니까 우리보다 더. 그러니까 MZ 세대, 우리 MZ 세대도 우리를 지칭하는 거. 우리까지는 들어오던데. 네. 90년대생까지. 가능해요. 어쨌든 이제 MZ 세대에 좀 어필을 한다는 얘기인 거죠. 그쵸. 그래서 뭐 메건 마클 그 영국의 왕세자비가 네. 신고 다니는 신발이 페트병을 재활용해가지고 만든 그런 신발이에요. 그렇게 잘 팔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우리는 좀 낀 세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까지만 해도 부모님들 세대만 해도 명품 하면 그냥 좋다. 아니면 그러니까 실제로는 좋아 보이는 것들의 비밀이 아니라 그냥 비싸고 명품이면 좋다. 그게 비밀이다. 약간 이런 식의 것들이 마케팅 기법도 그렇고 실제로도 그렇고 그런 매출적으로도 그렇고 네. 그런 거에 혹했던 그런 세대인데 MZ 세대가 점점 바뀌고 있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명품이 다가 아니라 나를 나타낼 수 있는 고유한 스토리를 담은 물건들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이거는 좀 딴 나라 얘기긴 한데 유럽이나 미국의 최상류층도 진짜 최상류층이 되면 명품을 드러내지 않고 약간 아까 남국민 기자 얘기한 그런 것들을 쓰는 사람들을 더 우아하다고 생각하는 것 맞아요. 같더라고요. 그거 예전에 강소라 씨가 어떤 시상식에서 드레스 입었는데 그게 드레스가 화제가 된 거 너무 이쁘다고. 근데 되게 싼 거였죠. 근데 그 9만 원짜리인가 맞아. 뭐 H&M 건가 맞아요. 그랬는데 그게 싸니까 더 화제가 돼가지고 맞아요. 뭐 역시 9만 원짜리도 살린다 뭐 검소하다 이렇게 난리가 난 거. 근데 그분이 만약에 뭐 500만 원짜리 원피스 입어봤자 뭐 그러면 기사인 줄 별로 알겠어. 셀링이 안 되죠. 그러니까 요즘에는 좀 근데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는 뭔가 그런 딱 그 뭔가 엣지한 포인트가 맞아요. 있는 것 같아. 스토리를 딱 왜냐면 요즘 SNS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딱 사진 플러스 뭔가 스토리가 딱 있는. 그렇죠. 개성. 그래서 왜 그 오바마 미셸 오바마 같은 경우에도 H&M이나 이런 스트릿 브랜드를 되게 잘 입었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다들 그냥 자기가 좀 나타낼 수 있는 물건들을 좀 더 많이 소비하는 경향이 생긴다는 거죠. 카멜라 해리스도 그게 유명하잖아요. 운동화 신고 트레이닝 팬츠 입고. 그리고 음. 진주 목걸이. 맞아. 그게 근데- 그 사람을 그죠. 근데 카멜라 해리스는 워낙 정치인이다 보니까 아마 이미지 메이킹을 그렇게 한 걸 수도 있고. 그 요즘 우리나라 정치인들도 자꾸 그 운동화 신고 트레이닝복 입고 맞아요. 출마 선언하고 이러더라고. 그게 수입을 해왔는데 그게 참 이게 가치라는 게 아무나 할 수 없는 게 그 딱 그것도 연출도 잘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투박하지. 너무 투박한 것 같아. 그게 뭔가 가져다가 쓰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저기 기성세대는 아직 너무 그런 그 뭐라 그래야 되지 세련됨과 그런 거에 거리가 먼 것 같아요. 너무 투박하고 왜냐면 그렇게 살아오신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어느 한순간 이 트렌드를 따라갈 수가 없는 거죠. 맞아요. 대한민국은 좋아 보이는 것들의 비밀을 적용할 나라는 아니었죠. 지금까지는 뭐 만들어내고 이런 거 바쁜 거지. 그렇죠. 우리 옛날에 진짜 미도파 생각해 보라니까 그냥 막 형광등 켜진 그런 백화점에서 우리가 살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 그게 이제 발전을 하는 게 최우선 목표였고 뭐 이렇게 뭐 고급 명품 이런 거와는 좀 거리가 먼 역사였으니까. 엄청 다르죠. 그리고 이제 구찌 있잖아. 구찌. 구찌? 어르신들이 생각하는 구찌랑 요즘 구찌랑 완전 너무 다르죠. 다르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런 것도 이제 우리도 예전에 남아있는 인식과 지금으로 넘어오는 게 엄청 빠르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구찌도 보면은 그 약간 예전처럼 막 모든 로고가 막 미친 듯이 박혀 있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맞아. 그런 것보다 약간 되게 톡톡 튀고 개성을 나타내는 그런 옷들 같은 걸 되게 많이 만들어내는데 그런 게 더 잘 팔린다는 거죠. 근데 백희은 기자는 제가 느끼는 백희은 기자의 이미지, 소비 이미지는 가치를 담는 게 아니라 약간 좀 로고가 중요하고 약간 이런 이미지인데. 맞아요. 그래서 제가 낀 세대라고 했잖아요. 아 그래요. 근데 분명히 백희은 기자도 그런 로고 뭐 이런 걸 드러내지 않고 뭔가 역사와 그 뭐지 뒷 배경이 있는 브랜드를 소비를 했을 것 같은데 그런 건 없나요 혹시? 아까 캔들. 아니 캔들은 그거는 대놓고 명품이라고 하셨으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거 말고 그냥 이번에 있어요. 이번에 가방. 무슨 가방인가요? 아, 근데 뭐 역사라고 하긴 좀 그렇고요. 그분이 어떤 분이냐면 쿠론을 만들어내신 분인데요. 쿠론이라는 그 가방이 있어요. 네. 여자들 사이에서 약간 이렇게 회사 들고 다니기에 되게 편하고 약간 기저귀 가방 같은 그런 가방들을 많이 만들어내는 그런 곳인데 네. 그거를 신세계인가 어딘가에 600억인가에 팔았대요 그분이. 그리고 자기 걸 또 새롭게 런칭한 거죠. 근데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뭐 30만 원 정도에서 하는데 그 가방이. 네. 근데 그냥 그런 것도 사는 거죠. 브랜드가 역사도 없고 뭐 아무것도 그냥 자기 좀 저렴한 거 샀다는 얘기구만. 의미가 없는 얘기를 했네. 그러니까 아니 아직 솔직히 비싼 게 좋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뭐가 아니 근데 일단 비싼 건 이유가 있어서 그래요. 브랜드의 가치가 다 있다니까. 비싸다고 다 브랜드의 가치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되지. 없을 리가 없죠. 그러니까 비싼 게 좋은 건 당연한 거. 비싼 음식점 모르고 근데 비싸면 맛있으면 당연한 거지. 아니 근데 우리나라에 있잖아요. 약간 이야기가 되는 그런 브랜드가 있긴 있어요. 그게 거의 없어요. 이야기 되는 브랜드? 왜 있죠? 역사와 전통이 있는 뭐 것들 있어요? 있을 수 있죠. 음식 말고. 뭐가 있지? 아니 근데 사실 없다니까요. 이거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저희가 쭉 이런 이제 백 기자도 그렇게 계속 설명을 하셨지만 그 머릿속에서 위화감이 계속 드는 이유는 이제 물론 제조업 쪽으로 따지면은 그냥 뭐 그런 현실적인 우리나라가 제조업이고 이런 브랜드 가치에 있어서는 뭐 애플이나 이런
이제 미국 기반의 회사를 아직은 좀 따라오기 힘들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긴 하지만 패션에 있어서는 모르겠어요. 약간 너무 약간 인종차별적인 요소가 뒤에 깔려 있는 게 감히 그러니까 동양인이 만든 브랜드를 우리가 입는다는 거를 서양인들이 그 용납을 하지 못할 것 같은 생각도 들어요. 물론 GD 뭐 그러니까. 제니가 앰베서더를 하고 있지만 브랜드는 또 다른 얘기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의 예를 들어서 이탈리아 밀라노가 패션의 중심지가 될 수 있지만 우리나라의 그 이제 원단과 그 재봉의 도시인 대구가 밀라노가 될 수 없다는 것도 그런 맥락인 거죠. 기득권을 왜냐하면 쭉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서양에서 모든 다 가지고 왔으니까. 이게 우리가 입고 있는 것도 사실은 다 서양에서 먼저 만든 것들을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문화적인 걸, 그러니까 동아시아가 제조력은 이미 제조업에 관련된 건 넘어섰지만 기술 이런 거는 진짜 많이 따라잡았지만 아직까지 그런 무형에 그게 안 돼 있다는 건데 생각난 명품이 있어요. K-팝 같은 경우도 이제는 저는 왜냐면은 K-팝이요? 제조가 그 제조의 단계를 넘어서서 그런 무형의 자산으로 지금 세계 상품을 만든 거잖아요. 근데 그것도 기술이거든. 하나의 그런 그래서 외국에서도 요즘 그 만드는 기술 제조 기술을 가져가고 마케팅법을 엄청 배우고 있다는 거예요. 외국 셀럽들도 뭐 그런 거 자체가 이제 좋아 보이는 기술 우리도 이제 그런 알아가는 수도 거죠. 있죠. 그러니까 어쨌든 BTS 같은 경우에는 고유한 스토리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엄청난 가치를 창출해낸 거지. 그렇죠. 그런 팝송이 다가 아니고 미국에 뭐 한국에서도 나온다 뭐 이런. 그래서 요즘엔 K-팝이 측면에서는. 어느 단계냐면 한국어 없는 K-팝에 이어가지고 한국인 없고 한국어 없는 K-팝 단계. 외국에서 그냥 K-팝을 하는 외국인 그룹들이 막 생겨나고 있어요. 요즘. 한국어가 아닌데 외국인이 하는 K-팝도 생기고 있어요. 근데 이거 누구한테 들었죠? 요즘에 V팝이라고 들어보셨어요? V팝이 뭔가요? 베트남인가에서 자기네가 V팝이 유행하는 중이라고 그런 기사를 내가지고 제가 그걸 읽었었거든요. V-팝? 아직은 우리나라까지 안 온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근데 유행 또 중이라고. V-팝이라는 게 또 K-팝도 옛날에 뭐 세대가 다 다르잖아요. 보아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렇죠. 10년, 20년 사이 엄청난 발전이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근데 아직은 우리나라도 이제 뭐 그런 기술은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좀 더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그러니까요. 그래서 윤 기자가 저한테 물어봤지만 저는 사실 다 좋아하는데 뭐든지 좋으면 우리나라에는 아직 그런 정도의 브랜드 가치를 담은 게 별로 없고 사실 실제로 이제 시각화 DP도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래서 이제 어떤 단순한 물건을 팔고자 할 때는 시각화가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특히 뭐 슈퍼마켓이나 시장 등에서 물건을 팔 때 왜 물건이 잘 안 팔릴까 이걸 고민하게 된다면 이 책에 나온 비법을 좀 참고해 보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만약에 진짜 대대손손 이어지는 브랜드를 만들고 싶다. 아까 제가 말한 뭐 시흐트루동 같은 네. 그런 향초를 만들고 싶다. 그러면 그거는 이제 DP 시각화는 물론이거니와 브랜드 고유 색채나 스토리를 담아내야 한다. 뭐 그런 얘기를 이 책에선 하고 있는 거죠. 그래야 진짜 사고 싶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비싼 물건일수록 더 그렇고. 알겠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벌써 이렇게 마무리할 시간이 된 것 같아요. 자, 오늘 좋아 보이는 것들의 비밀이라는 책을 통해서 어떤 비법이 과연 소비자들의 눈을 사로잡는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남궁 기자 어떠셨나요? 예, 이게 좀 파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돈 버는 문제에서나 직장 생활할 때도 그게 기술인데 그걸 한번 좀 중요한 키워드로 잡아서 좋았고 제가 그 진짜 5대 25대 70 그거는 직장 생활하면서 많이 써먹고 있거든요. 지금 로고 만들 때도 썼다는 것처럼. 그래서 뭔가 개인적으로 영업을 하셔도 그렇고 장사를 하셔도 그렇고 뭐 직장인이셔도 한번 읽어보면서 배울 게 많은 책인 것 같아요. 딱딱딱 포인트도 좋고 해가지고. 백 기자는요? 저도 제가 알고 있던 것을 재확인하고 그러면서도 이제 소비를 좀 줄여야겠다고 생각하게 된 그런 책이었습니다. 아니 팔리는 책을 읽었는데 더 많이 써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제 적을 알았으니까 이제 나를 그런 알아갈 시간. 나를 이제 알아갈 시간인 거죠. 내 지갑을 지켜야죠. 알겠습니다. 저도 되게 좋았어요. 저도 사실 이 작가가 말하는 거에 되게 공감을 하는 편이고 시각적인 거를 되게 중요시하는 사람이라서 기자는 좀 소비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뭐 소비와는 관계없이 그냥 이런 게 잘 팔린다라고 알아두기만 해도 좋은 거죠. 뭐. 자, 알겠습니다. 자, 다음 콘텐츠에도 또 소개해드리고 싶은 책을 들고 와서 대신 읽어보고 여러분들과 함께 썰을 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다들 잘 지내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